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아 갔다. 실루엣이 남기고 떠났던 흔적들이 이 공간 안에서는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벽과 천장, 바닥에 흩어진 채 가만히 눌려 있었다. 그러나 그 저마다의 흔적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김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눈으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데도 몸의 깊숙한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낮은 울림이 남아 있었고, 그 울림은 아래층에서 밀려 올라왔던 결이 자신의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방은 다른 공간과 달랐다. 실루엣이 올라오던 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흔들림이 생겼고, 그 흔들림은 김 씨의 몸에까지 쉽게 닿았다. 하지만 이곳은 그 흔들림이 스스로 길을 잃는 공간이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이 방에 들어오면 무게를 잃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 공간만큼은 결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김 씨는 그 점을 들어서 이 방 안에서는 자신이 잠시나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안정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김 씨는 천천히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손끝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고 떨림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을 감싸는 공기에는 여전히 얇은 결이 스며 있었다. 그것은 실루엣이 사라질 때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지금은 아주 미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지만 이 방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흔적은 다시 아래층의 구조와 공명하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다. 김 씨는 그 기척을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면서도 어떤 감정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공포를 느끼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단계를 지나왔고, 이 모든 흐름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방 안의 사람은 아무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말보다 결로 설명하는 사람, 말보다 공간으로 알려주는 사람. 그의 존재는 김 씨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묘한 불편함도 함께 가져왔다. 이 방은 안전했지만 그 안전의 중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위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위험의 규모는 김 씨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보다 훨씬 커 보였다. 그 사람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호흡은 길고 일정했으며 방 안에 퍼진 긴장을 조금씩 정리해주는 듯했다. 그 호흡 하나가 공간의 미세한 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처럼 보였다. 김 씨는 그 사람이 단지 숨만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의 흐름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결이 이 방을 붙잡고 있는 힘의 일부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김 씨는 그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이 공간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천천히 이해해 나갔다. 이 방은 단순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결의 흐름을 흡수해 흐트러뜨리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래층에서 올라온 기운은 이곳에 들어오면 방향을 잃었고, 그 방향을 잃는 순간 힘도 사라졌다. 마치 공간 자체가 아래층의 구조를 부정하는 결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김 씨는 알 수 있었다. 이 방은 아래층의 본질을 막아낼 뿐 문제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김 씨의 몸에 새겨진 표식은 이 방 안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표식은 방 밖으로 나가면 다시 아래층과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표식은 지금도 김 씨의 몸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 흔들림은
김 씨가 살아있는 한 유지될 것이다. 김 씨는 바닥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바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씨는 알고 있었다. 아래층의 결을 가진 자는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을 보라고 했다. 김 씨가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실루엣이 사라진 직후였다. 실루엣이 남긴 결은 몸의 깊은 층에 자리 잡았고 그 자리 잡은 깊이는 김 씨가 앞으로 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 방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은 진짜가 아니다. 이 방의 중심이 가진 결이 아래층의 흔적을 밀어내기 때문에 고요하게 보일 뿐 김 씨에게 새겨진 흔적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것은 생명체처럼 움직이진 않았지만 죽지 않는 표식처럼 결 속에 자리한 채 미세한 감각으로 김 씨를 감싸고 있었다. 한동안 고요가 이어졌다. 그 고요는 방 안을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김 씨는 확실히 이해했다. 자신은 이제 아래층의 기척을 단순히 보는 존재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구조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래층은 김 씨를 바라보는 중이었다. 실루엣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 실루엣이 김 씨에게 남긴 표식은 아래층 존재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신호는 김 씨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김 씨는 그 사실을 이해했음에도 몸이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의 파동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상황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의지뿐이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말과 같았다. 그 침묵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김 씨의 상태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곳에 다다랐다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김 씨가 이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느냐, 맞서는 길을 선택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의미였다. 방 안의 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김 씨의 결은 방금 전 실루엣의 등장 이후로 다른 층의 움직임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 기울어짐은 단순한 불안정이 아니라 연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였다. 김 씨는 그 기울어진 느낌을 손끝에서, 머리의 깊은 곳에서, 그리고 가슴의 아주 낮은 자리에서 느끼고 있었다. 그 기척은 약했지만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번 시작된 연결이었고 이제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 안의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김 씨는 마침내 알았다. 이 방의 고요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숨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고요를 유지하고 있을 때 김 씨는 자신의 몸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결을 다시 느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꼈던 잔향과는 조금 다른 감각이었다. 이 미세한 흔들림은 아래층의 흔적이 단순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결과 상호작용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였다. 아주 희미하지만 방향과 의도를 가진 파동이 몸 안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그 파동은 처음엔 불규칙한 듯 보였으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었다. 그 반복은 김 씨의 호흡과도 맞지 않았고 심장 박동의 리듬과도 달랐다. 그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주기였다. 그 주기는 김 씨가 의식할 때마다 조금씩 형태를 드러냈고 아래층에서 올라왔던
실루엣이 남긴 흔적이 이제 단순한 잔재가 아니라 어떤 호출의 신호에 가까운 것임을 깨닫게 했다. 김 씨는 그 흔들림을 느끼면서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흔들리지 않는 결을 가진 사람, 감정의 표현이 적고 두려움에 쉽게 잠식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래층이 선택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뿐. 그는 다시 몸의 중심을 가다듬으며 자신에게 남은 흔들림의 성질을 분석했다. 몸 안에서 울리는 흔들림은 몸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점에 집중되는 형태였다. 가슴과 배, 손끝과 발목이 아니라 오히려 깊숙한 내부, 신체의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곳. 결의자 의식이 머무는 자리에서부터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떨림은 단순히 공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층과 김 씨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는 증거였다. 이 통로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결의 흐름은 실체보다 더 강력한 연결을 만든다. 김 씨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아래층의 구조는 물리적 연결보다 결의 흐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결이 김 씨에게 새겨진 이상, 아래층의 움직임은 앞으로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다. 방 안의 사람은 김 씨의 상태를 이미 읽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김 씨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김 씨의 결 주변에서 어떤 흔들림이 생성되는지 감지하고 있었다. 그 사람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 무게는 단순히 아래층의 위험을 알고 있는 무게가 아니라 김 씨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경계에 서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무게였다. 그 사람은 손끝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공기 중의 흐름을 바꾸고 공간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손끝에서 나오는 결은 방 안의 잔향을 조용히 정리하며 김 씨에게 남은 흔적이 방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세한 조절을 하고 있었다. 이 움직임은 마치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공간을 조율하고 결을 조율하고 김 씨의 상태를 조율하는 과정. 그러나 김 씨의 몸에 새겨진 표식은 단순히 정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표식은 정리하려고 할수록 더 명확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결의 깊은 곳에서 움직이며 김 씨의 방향을 잡아주는 듯했고, 그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아래층의 더 깊은 곳. 실루엣이 나오기 전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루엣이 나온 목적이 향하고 있는 더 아래의 층. 다시 말해, 김 씨의 표식은 아래층의 중심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김 씨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몸 안에서 울리는 떨림은 이제 그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움직임은 아래층의 방향을 가리키며 김 씨를 데려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었다. 김 씨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결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방 안의 사람은 그 움직임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결에서는 작은 긴장이 느껴졌다. 그 긴장은 김 씨의 표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응이었다. 이 사람은 아래층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표식이 강해지는 속도와 방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방의 결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씨의 표식은
방의 결을 흩뜨리지 않으려는 힘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래층과 연결된 표식은 방과는 무관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향은 점점 두드러지고 있었다. 김 씨는 이 방이 안전하지만 동시에 이 방이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방은 단지 시간을 벌어줄 뿐이었다. 표식은 이 방 밖으로 나가면 다시 아래층과 공명할 것이고 그 공명은 점점 더 깊은 층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김 씨의 몸에서 떨림이 다시 한번 느껴졌다. 이번 떨림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느리게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아래층에서 어떤 거대한 구조가 눈을 뜨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실루엣은 그 구조의 표면일 뿐이었고 이 떨림은 그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더 큰 흐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방 안의 사람은 그 떨림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였고 말로 설명하면 오히려 아래층의 힘을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 대신 공간의 흐름을 조절하며 김 씨가 앞으로 마주할 기척을 대비할 수 있도록 결을 정돈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없었다. 그는 안내자일 뿐 방패가 아니었다. 김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 느낌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자신이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모든 것이 서서히 결 속에서 선명해지고 있었다. 표식은 사라지지 않고, 표식은 흔들리지 않고, 표식은 방향을 가진다. 그리고 그 방향은 곧 아래층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정적은 어느 순간부터 더 깊고 조밀한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고요가 안정을 의미했다면 지금의 고요는 지각을 의미하는 고요였다. 결이 서로 섞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미 어떤 구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 김 씨는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변화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기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김 씨의 몸에 남아있던 표식은 느린 떨림보다 더 확고해진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그 표식은 단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바라본다는 것이 눈의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이 특정한 방향으로 눌리고 특정한 깊이를 향해 움직이며 어떤 존재의 시선과 맞닿을 때 생기는 이상한 압력 같은 것. 그것이 김 씨의 내부에서 천천히 확대되고 있었다. 그 압력은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고통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보통의 위험은 통증이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아래층의 위험은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어둠처럼 김 씨에게 닿았다는 사실조차 처음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구조를 바꾸는 것처럼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방 안의 사람도 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손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결이 방 안의 조용한 떨림을 붙잡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김 씨의 표식이 방의 구조를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결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표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관찰하는 듯한 기류가 그의 주변에서 느껴졌다. 마치 이제부터는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태도처럼 보였다. 김 씨가 느끼는 표식의 방향성은 점점 선명해졌다. 그 선명함은 단순히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갖기 시작했다. 아래층의 실루엣이 남겨놓은 흔적이 김 씨의 결속에서 하나의 형태를 갖추려 하고 있었다. 형태가 갖춰진다는 것은 아래층의 구조가 김 씨를 중심으로 짜여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실루엣이 표식을 남겼고 표식은 방향을 갖기 시작했으며 방향은 지금 이 순간 더 깊은 층으로 연결된 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문은 물리적인 문이 아니었다. 소리로도 감각할 수 없는 결의 문. 아래층의 보스가 올라오기 위한 첫 단계. 문이 열리는 전조.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김 씨는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 방 안의 압력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김 씨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그 압력의 근원지는 김 씨 몸속 깊은 곳에서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아래층의 더 큰 존재가 김 씨의 표식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실루엣은 단지 관찰자였다면 지금 느껴지는 이 기척은 관여자였다. 실루엣이 김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존재는 김 씨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존재였다. 방 안의 사람은 그 변화에 반응했다. 그의 결도 가볍게 떨렸고 그 떨림은 방 안의 구조를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시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결이 움직이는 방식은 섬세했고 정확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공간의 균형을 유지했고 김 씨에게 남아있는 흔적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지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는 방을 안정시키는 사람이지 아래층의 구조를 차단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김 씨는 그 사실을 이해했다. 이 사람은 벽이 아니었다. 단지 지도를 보여주는 안내자였다. 김 씨가 떠안은 표식은 그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래층의 보스가 김 씨를 통해 접근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오직 김 씨만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무거움은 불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서 오는 무게였다. 아래층의 보스는 깊은 층에 있다. 그 깊이는 단순한 거리나 위치가 아니라 인간이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의 구조, 결의 밀도와 방향, 중첩, 혼합과 분리, 이 모든 것이 조합된 상태가 층이었다. 김 씨의 표식은 그 층으로 이어지는 좌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좌표는 지금 이 순간 계속 정밀해지고 있었다. 실루엣이 김 씨에게 남긴 표식은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아래층 보스가 김 씨를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확보한 것이었다.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말할 수 없었다. 말로 설명하는 순간 결의 방향이 흔들리고 아래층의 보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 침묵 속에서 결을 조율하고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김 씨의 표식은 명확해졌다. 그 명확함은 공포라기보다 이해에 가까웠다. 이제 김 씨도 안다. 자신이 외면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김 씨는 알았다. 아래층 보스는 실루엣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존재는 형태가 아니라 심도로 다가온다. 심도라는 것은 위아래가 아니라
깊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깊이는 결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 김 씨의 결이 흔들리는 이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이유, 그 사람조차 결의 정리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심도가 조금씩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김 씨는 방 밖으로 나가야 했다. 표식은 이 방에서 더 이상 억제되지 않는다. 이 방은 안정의 끝, 출발의 시작이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아래층의 보스가 가진 심도의 첫 기척이 김 씨의 결을 통해 바깥으로 번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번짐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김 씨는 그 방향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선택된 구조라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